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에 이어 악몽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9.1%나 올랐다는 노동부 발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델타 항공사가 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해온 항공편 운항 횟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올해 남은 기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에서만 무려 48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13일 발표된 6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에 이어 악몽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41년 만에 최고치를 또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돌면서 투자 심리도 얼어붙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1%나 올랐습니다. 41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9%, 전월보다 0.7%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한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치 8.8%조차 훌쩍 넘기면서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월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도 1.3%로 전달 1%였던 것보다 상승했습니다. 이같이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보다도 폭등하면서 이달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6일부터 27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또 한 번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28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뉴욕 증시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에서 일제히 하락하자 나스닥 종합지수도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9.1%나 올랐다는 노동부 발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며 에너지만으로도 인플레이션 월별 증가분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오늘의 데이터는 6월 중순 이후 주유소에서 약 40센트 가까이 내려갔던 거의 30일간의 유가 하락의 전체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이러한 절약은 미국 가정에서 중요한 숨쉴 공간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대표적인 물가 체감 품목인 유류와 밀 등의 6월 중순 이후 현재인 7월 중순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지만 단순히 6월 수치만을 내놓은 것을 현실 왜곡이라고 불만을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19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란 방문 계획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중동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에 발표해 맞불을 놨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번 방문이 시리아 내전 해법을 모색하는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의 아스타나 협의체 정상회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바짝 밀착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대치 전선이 중동에서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공격용 드론 기술이 발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대량 공급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델타 항공사가 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해온 항공편 운항 횟수를 늘려온 것에 대해 올해 남은 기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여름 발생한 대규모 결항 사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수요가 늘어나도 결항을 피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여러 파장이 예상됩니다.
델타 항공사는 전체 비행 일정에 인력을 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운영 안정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항공편 운항을 6월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타 항공사의 에드 바스타인 CEO는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6주 동안 꽤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수요 증가에 따른 증편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편 일정을 늘리지 않기로 한 델타 항공사의 결정은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줄어든 항공편 운항과 더 높아진 임금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델타 항공사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높은 연료 비용과 운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공요금 인상과 제한된 수용 인원이 항공사의 수익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6월 아도비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선 항공권 가격은 1월 이후 47% 인상됐습니다. 델타 항공은 13일 2분기 순수익이 7억 3,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6억 5,200만 달러에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스타인 CEO는 현실은 우리가 보유한 직원을 수용하기 위해 공급과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스케줄을 늘릴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에서만 무려 48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당국이 지난 5월 유럽과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이 생각보다 전파력이 빠르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확인된 확진 사례는 7월 13일 아침 기준으로 48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 7명이 보고됐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확진된 48명 모두 메트로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남성이며 평균 연령은 33세로 밝혀졌습니다. 인종별로는 57%가 흑인으로 가장 많았고 35%가 백인, 나머지 인종이 8%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례는 남성 간 성관계로 질병이 발생했지만 보건당국자들은 누구나 긴밀한 개인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풀턴 카운티에서는 지난 주말 원숭이 두창 백신 200회분을 제공했으며 백신 예약은 인파가 몰려 빠르게 마감됐습니다. 조지아주 당국은 이미 백신 약 1,200회분을 확보했으며 7월 추가로 4,695회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백신 공급이 극히 제한되면서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의사가 주 보건부에 환자의 백신 필요성을 증명할 서류를 사례별로 제출해 백신을 요청해야 합니다. 원숭이 두창 백신은 질병을 예방하고 이미 감염된 사람들의 질병의 심각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스타벅스가 전국 16개 매장을 영구 폐점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점 시기는 오는 31일부터이며 폐점 이유는 직원들과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가 폐점을 결정한 매장들은 최근 마약 복용과 폭력 등의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마약 사용자가 매장 화장실 이용 등으로 인해 각종 싸움과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스타벅스는 이와 함께 매장별로 매니저가 앞으로 화장실을 일반에게 미공개할지 아니면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부도 후 사임을 발표했던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이 스리랑카를 떠나 몰디브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관계자는 고타바야 대통령과 영부인 경호원 1명이 군용기에 탑승해 13일 스리랑카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고타바야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대가 관저로 몰려들자 수도 콜롬보의 국제공항 인근 공군기지에 피신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녀 임기를 맡을 차기 대통령은 오는 20일 의회에서 선출될 예정인데 향후 정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 애플의 간판 제품을 디자인해온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가
애플과 컨설팅 계약 종료 후 협업 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였던 아이브는 2019년 하반기 애플에서 퇴사한 뒤 디자인 회사 러브프롬을 설립했습니다. 애플은 러브프롬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함께 일해왔는데 이 계약을 종결한 것입니다. 이로써 30년간 애플 제품의 고유한 디자인 정체성 확립에 기여해온 아이브는 애플과 결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여성이 길거리에서 돈을 주었다가 전신마비를 겪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맥도날드에서 땅에 떨어진 1달러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이후 차로 돌아와 대수롭지 않게 주운 지폐를 남편에게 보여주고 운전을 했지만 곧바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성의 남편이 신속하게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해 몇 시간 만에 회복했지만 당시 여성은 몸이 마비돼 말을 할 수 없었고 숨을 쉴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이 주운 1달러 지폐에서 극소량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펜타닐이라는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폐가 마약을 보관하는 데 사용됐거나 의도적으로 마약을 묻힌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길거리에서 돈을 줍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편향된 정보만 접하게 되면 자칫 판단이 치우칠 수 있습니다. 공신력, 즉 공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KTN 방송국은 신뢰받을 수 있는 뉴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